네, 다음으로는 챕터 8의 Dimensionality Reduction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imensionality Reduction에서는 먼저 The Curse of Dimensionality, 차원의 저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시작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Dimensionality Reduction에서 그 두 가지 좀 큰 어프로치들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PCA, Kernel PCA, LLE, 그리고 마지막으로 Other Dimensionality Reduction 테크닉스 이 부분 살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The Curse of Dimensionality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피규어 8.1에서는 차원이 커짐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원이 0차원일 때, 그 다음에 1차원일 때, 2차원일 때, 3차원일 때 이렇게 가면서 데이터가 차원이 커질수록 어떤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many things behave very differently in high dimensional space 해가지고 데이터가 다차원 자료로 가면은 조금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예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stance between two points in unit square 해서 유닛 스퀘어에서 랜덤하게 두 점을 뽑아가지고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요, 평균적으로 0.52 정도로 계산된다고 해요. 근데 distance between two points in 3D cube, 이게 3D 큐브에서 랜덤하게 두 점을 뽑아가지고 거리를 계산해 보면 0.66이 나온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distance between two points in million dimensional hypercube. 네, 이러면 어떨까요? 이게 100만 차원의 공간에서 랜덤하게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계산해보면 408.25라고 하는데 거리가 엄청 멀죠. 사실 이 거리가 엄청 멀게 된다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데이터가 차원을 하나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그 데이터들이 점점 스파르스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데이터를 그 차원을 다 커버를 하려면 데이터를 그만큼 많이 모아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모을 수가 없으니까 다차원 공간 속에서 데이터가 되게 스파르스하게 분포되어 있다. 약간 그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data is very sparse in high dimensional space,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옵션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는 그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테크닉을 통해서 저차원 공간으로 데이터를 내려가지고 분석을 행하는 뭐 이런 것도 좋은 방법,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어요. Main approaches for dimensionality reduction 해가지고 두 가지 큰 어프로치가 있어요. 한 가지는 프로젝션에 기반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manifold learning에 기반한 방법인데요. 프로젝션에 대해서 설명한 게 이 방법이에요. 지금 3차원 공간 속에 데이터가 있는데 사실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거의 2차원적으로 데이터가 거의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잘 설명될 수 있는 요 2차원 평면을 찾아가지고 이 2차원 평면의 데이터를 사용시켜도 데이터 손실이 크게 발생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차원 축약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위스 롤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렇게 공간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돌돌 말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려 있는 경우에는 이게 논리니어한 데이터의 논리니어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 프로젝션 테크닉으로는 리니어한 관계밖에 잡아낼 수가 없어서 요런 그 스트럭처가 있는 경우에는 프로젝션 기법으로는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쓰이는 기법이 마니폴드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데이터가 분포하는 속에서 요 구조체를 잡아내는 방법이에요. 데이터가 분포하는 속에서 어떻게 이 데이터들의 맵을 잘 그려가지고 이거를 뭐 펼쳐줄 수 있을지, 약간 그런 방법이 있을까? 네, 그런 방법이 마니폴드 러닝 기법이에요.
네, 먼저 프로젝션 기반 방법이 있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예제와 같이 이렇게 3차원 공간상에 점들이 이렇게 분포해 있을 때, 사실 이 3차원 공간상의 점들이 notice that all training instances lie close to a plane. 여기 플레인 근처에 많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 플레인 쪽으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3차원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2차원 정도로만 요약을 해도 그 데이터의 특징들을 자세히 더 잘 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차원 축약이 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논지고요. 제일 많이 쓰이는 기법으로는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이런 기법들이 있을 거고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Manifold Running 기법인데요. Manifold Running 기법은 이런 그 마니폴드 형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스위스롤 데이터가 있을 때 단순하게 프로젝션을 시키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아랫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키면은 사실 데이터가 되게 섞여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요거를 풀어버리면 unroll would summarize the data better than projection. 뭐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를 언롤해서 보여주는 게 데이터 상황을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프로젝션이 더 잘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마니폴드 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시키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기법으로 차원 축소를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예제가 있는데요. Manifold learning is not always the best way 해가지고 지금 데이터에 주어진 상황이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에서는 이 manifold를 풀어버리면은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manifold 러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요 파란 선으로 나눠버리면은 되게 그 클래스들을 잘 나눌 수가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저희 상황이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니폴드 스트럭처가 있음에도 지금 x1의 값을 기반으로 해서 이 클래스가 이렇게 잘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굳이 마니폴드 러닝으로 데이터를 바꿔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경우에는 오히려 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들을 잘 탐색하면서 지금 우리가 마니폴드 러닝을 적용을 시켜서 푸는 게 더 좋을지 안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문제의 상황을 잘 확인하면서 풀어가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네, 그래서 프로젝션 방법 중에 제일 유명한 알고리즘이죠.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간단해요, 되게. Select the axis that preserves the maximum amount of variance. 그래서 Principal Component를 찾는 알고리즘인데요. 이 Principal Component가 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방향의 벡터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포한다고 했을 때 이 데이터의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의 벡터는 이 C1 벡터거든요. 그럼 C1 벡터를 프린시펄 컴포넌트 엑시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축을 새로 C1 벡터를 프린시펄 컴포넌트 벡터 축 하나로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1을 잡았으면 이 C1과 수직인 공간에서 지금 이렇게 2차원 공간에서는 사실 C1과 수직인 공간이 지금 C2 쪽 공간밖에 없는데 일반적인 하이 디멘셔널 스페이스에서는 이렇게 베리언스가 제일 커지는 그런 방향으로 벡터를 하나 잡고요. 그리고 그 벡터를 하나 잡은 다음에 그 벡터와 수직인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n 차원이었으면 n-1차원 속에서 다시 또 n-1차원 속에서 데이터의 분산을 가장 잘 설명하는 벡터를 찾아가지고 그게 두 번째 벡터를 찾아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 나가면서 프린시팔 컴포넌트 벡터들을 찾아주게 돼요. 그래서 이게 프린시팔 컴포넌트 아날리시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서 ith axis is called ith principal component라고 불려요. 네. 여기서 프린시팔 컴포넌트들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선형대수 리니어 알제브라나 아니면은 선형 모형이나 뭐 회귀 분석 이런 쪽 들었으면은
요것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학습하였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X라는 매트릭스가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해봐요. N by P의 데이터 매트릭스인데 이렇게 평균을 빼줘가지고 평균화된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이 데이터 매트릭스를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통해서 UDV 이렇게 매트릭스예요. 여기서 U 매트릭스는 N by N, D 매트릭스는 N by P, V 매트릭스는 P by P가 되겠고요. 요건 트랜스포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요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주면 U랑 V는 올소고날 매트릭스예요. 올소 U하고 V가 올소고날 매트릭스. 매트릭스? 네. 회전 변환 뭐 이런 걸로 생각해 줄 수도 있고요.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다루지는 않을 텐데 아마 여러분들 학부 수업 중에서는 다른 거에 어디 배울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대학원 수업에서 커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해주게 되면 여기서 요 V 벡터가 사실 요게 V1 여기 컬럼 쪽으로 보면 V2 이렇게 해서 VP P개의 벡터가 있는데 얘네들이 프린시펄 컴포넌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시펄 컴포넌츠 어떻게 계산할까? 사실 아까 제가 분산을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벡터를 찾는다 이랬는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다 찾아보면은 결국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 했을 때 요 V 매트릭스의 벡터들이 프린시펄 컴포넌츠가 된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 PCA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게 센터드 데이터 X에서 UDV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한 다음에 요 V 벡터에 네, 그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지금 1번부터 P까지 있는데 몇 개를 쓸지 결정하는 그런 문제가 돼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2개 쓰겠다 하면 요 V 벡터에서 2개 끌어와서 쓰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V 벡터에서 2개를 끌어와가지고 네, X 센터드 데이터에다가 닷으로 해서 XV 여기서 요 V는 2개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V가 지금 요 V가 V1, V2만 쓴 네, 요렇게 하면은 지금 X2D 얘가 그 뭐냐 2차원 데이터가 되고요.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2개 쓴 2차원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수학적인 이론을 아는 경우엔 이렇게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을 이용해서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게 구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scikit-learn을 이용해서 PCA를 사용해 주어도 돼요. 사실 이 방법을 조금 더 추천을 하는 이유가 나중에 그 데이터가 너무 많은 상황에서 PCA를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 또 뭔가 그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는데 이 사이킨런이나 뭐 다른 알고리즘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들도 제가 몇 가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이킷런에 있는 PCA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은 일단 PCA를 임포트한 다음에 number of components, principal component 몇 개 사용할지를 옵션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용 방법은 거의 항상 비슷하죠. fit transform 해가지고 피팅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데이터도 바꿀 거니까 언더바 트랜스폼 해가지고 X2D 해서 2차원 데이터 형태로 트랜스폼 해주는 것까지 네, 이렇게 해서 사이킨런을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어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choosing the right number of dimension. 그래서 저희가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얼마나 많이 쓸지 뭐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요거를 알기 위해서 좀 알아야 될 게 explained variance ratio라고 해서 지금 프린시펄 컴포넌트를 얼마나 쓰는 게 해당 데이터가 갖고 있는 데이터 베리에이션 중에 얼마만큼의 분산을 설명하고 있는지 뭐 요거에 대한 거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centered x를 UDV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요게 centered 매트릭스가 요거면은 사실 분산은 요게 분산이거든요. 분산의 추정량은 이건데, 이거를 잘 표현해 보면 요게 n분의 v d 스퀘어 v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d 스퀘어 부분이 분산을 설명해 주게 돼요. 그래서 요 d 스퀘어가 사실 요게 다이고널 컴포넌트들이거든요. d1부터 dp까지 해서 다이고널 컴포넌트들인데, 그래서 요 분산 설명해 주는 거를 계산하는 식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sum of di 스퀘어 분의 di 해가지고 i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설명하는 분산의 양이 이런 식으로 수식화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걸 계산해 준 게 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PCA 모듈을 사용해서 모형을 적합시킨 다음에 dot explained variance ratio를 이용해서 요 해당 분산의 비율을 계산해 줄 수가 있고요. 첫 번째 PC가 84.24%, 두 번째 PC가 14.6%, 그러면 합쳐서 약 98% 이상의 분산을 이미 두 가지 PC만 사용해도 98% 이상의 데이터 분산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니까 요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에 PC를 두 개 정도만 써도 괜찮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분산을 이용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얼마나 쓸지, 그러니까 PC를 몇 개까지 쓸지를 결정해 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하는 방법이 요 첫 번째 방법은 일단 피팅을 한 다음에 그 explained variance ratio를 이용해서 cumulative sum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지금 요 위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cumulative sum을 하게 되면 먼저 첫 번째는 그대로 0.84가 될 거고, 두 번째는 0.98x가 될 거고, 세 번째는 안 나와 있어서 모르지만 뭐 0.99 정도 된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cumulative sum을 하게 되고, 여기서 큐썸이 0.95보다 커지는 거를 계산하면 0.95보다 0.84는 작으니까 0, 0.98은 크니까 1, 뒤에도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 np.argmax를 해주면은 여기 아규먼트 중에 맥시멈이 되는 지점을 리턴을 하는데, 지금 1이 다잖아요. 그럴 때면은 제일 첫 번째 거를 리턴하게 돼서 0, 1, 원래 요게 1이 되고요. 여기다 1 더하기 1 해서 d는 2. 그래서 PC 개수를 2개 써야 된다 라는 걸 결정하는 게 요 코드인데요. 이렇게 쓰지 말고요. 저희 할 때 지금 크라이테리아를 컴포넌트로 해서 0.95, n 컴포넌트에서 0.95 하면은 자동으로 x reduced에 자동으로 요 그 앞에 절차를 계산해 가지고 95%의 variance를 설명하는 만큼 PC를 선정해 가지고 x reduced로 바꿔주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도 결과는 두 개의 PC를 사용해 가지고 x reduced를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PCA 적용할 때 이렇게 수동으로 해서 PCA 전부 다 한 다음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요 아래 코드처럼 95% 정도를 설명하는 PC만 사용해서 이렇게 데이터 리덕션을 수행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PCA full compression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mnist 데이터에서 PCA를 적용한 예제인데요. mnist 데이터는 요 픽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요 픽셀 여기 곱하기 여기 곱하면 한 300몇 개 정도의 피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400몇 개의 피처가 있나 보군요. 그럼 이렇게 400몇 개의 피처에서 PCA를 적용해 가지고 95%의 베리에이션, 95% 이상의 베리에이션을 설명하는 피처의 개수들을 살펴봤더니 explained variance가 한 95% 정도 나왔던 게 154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4개의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PCA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reduced 된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비주얼라이즈 해봤더니 이렇게 지금 오리지널 데이터는 한 400차원을 쓴 건데,
이 compressed 데이터 154차원만 써도 이렇게 충분히 잘 데이터를 표현하더라. 뭐 이런 거를 알려주는 슬라이드입니다. 다음으로는 몇 가지 변형된 PCA들에 대한 건데요. 이 PCA가 데이터가 많을 때 가끔 좀 되게 느린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randomized PCA 해서 quickly find an approximation of the first D principal component 해서 그 저희가 앞에 한 10개 정도의 PC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54개의, 좀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 154개 정도만 필요하니까, 앞에 있는 154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만 빠르게 계산하고 싶을 때 여기 SVD 솔버를 랜저마이즈드로 써주면은 좀 더 빠른 어프록시메이션을 계산할 수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크리멘탈 PCA는 가끔 데이터가 너무 커버리면은 이게 PCA 계산할 때도 메모리 때문에 에러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이 데이터를 한꺼번에 넣지 말고 배치로 집어넣으면서 메모리 부족한 문제를 돌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이 방법이에요. 인크리멘탈 PCA 해서 이 인크리멘탈 PCA를 이용하면은 메모리 문제가 나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PCA를 수행해 가지고 구해줄 수 있게끔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구현되어 있으니까 그 PCA를 계산하고 싶은데 너무 느리다든지 메모리 에러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기 해당 방법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예제 코드들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필요한 패키지들을 읽어와 주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 메소드 이 부분에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빌드 3D 데이터셋 해가지고 모의로 3D 데이터셋을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모의로 만든 그 3D 데이터를 PCA를 하는데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여기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먼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이용해서 PCA를 할 때는 X를 Centered X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X를 평균 엑시스 0인축으로 평균을 낸 거를 빼줘가지고 Centered X를 만들어준 다음에 거기다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적용해서 여기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했을 때 V 쪽이 프린시팔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V 쪽인 프린시팔 컴포넌트를 지금 두 개 C1하고 C2로 뽑았고요. 이렇게 얘네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 원 데이터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네. 네, 요렇게 해가지고 X 원래의 데이터 X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해당 3차원 데이터를 2차원으로 그 프린시팔 컴포넌트 두 개 사용해서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예제가 되겠고요. 위에처럼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을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 sklearn에 있는 PCA 그 방법을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PCA 방법을 그 함수로 쉽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저희 아까 x2d 해서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에서 구했던 거를 좀 더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를 예제로 들고 있고요. 앞에서 구했던 x2d using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에서 결과값들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죠. 이거 사실 마이너스 붙은 차이 정도는 상관이 없는 게 이게 벡터가 그 벡터를 찾는 게 중요하지 벡터의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은 결과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recover the 3D points projected. 네. 그래서 요 PCA를 원래대로 돌아가서 3차원 데이터로 돌아가는 방법은
닷 인버스 트랜스폼이라는 방법으로 다시 3차원으로 백 해줄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엔 약간의 오차가 생기겠죠. 원래의 3차원 점에서. 뭐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네. 네, 이렇게 돌아가 줄 수 있다는 거고요. 3차원 속에서의 2차원 서브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지금 3차원으로 롤백한 거랑 원래의 3차원 데이터랑 제곱합으로 해서 에러 제곱합을 계산해 보여주면 뭐 0.01 정도 뭐 나온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요거는 SVD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3차원으로 바꿔주는 방법에 대한 건데,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엔 사실 자세히 알아보려면 요 행렬 연산으로 해서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생략하기는 할 텐데 아마 학생들 중에서는 선형, 무형, 리니어 알제브라나 요런 쪽 공부하신 분들 중에 이미 배운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PCA 해서 닷 컴포넌트 방법으로 프린시펄 컴포넌트 벡터들 계산된 게 어떤 애들인지 이렇게 살펴봐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네. Notice how the axes are flipped. 네, 요 이 벡터가 요거랑 요거죠. 네. 그래서 두 개의 그 벡터 두 개의 PC 벡터가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PC 벡터에서 explained variance 부분을 살펴보면은 뭐 84%, 14%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바꿀 때 only 1.1% of variance loss만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SVD 어프로치에서 요 계산해 주면은 여기 요 S가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제가 아까 앞에 슬라이드 설명드렸던 것 중에 UDV에서 D에 해당되는 부분이 S예요. 지금 SVD 어프로치로 갔을 때 여기 요게 UDV거든요. UDV에서 저 D라고 썼던 이유는 요 D라는 매트릭스는 다이고널 컴포넌트만 갖고 나머지가 0이라서 저는 D라고 주로 썼는데 여기서는 S라고 명했어요. 그래서 요 S 벡터는 사실 그 어디냐? 네, S는 사실 그 벡터고요. 네, 그래서 다이고널 컴포넌트가 있으니까 코드 여기서 S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벡터고요. 사실 얘를 다이고널 컴포넌트로 갖는 매트릭스가 D라는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수식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이고널 컴포넌트에서 각각의 제곱합을 한 거에다가 그 각각 컴포넌트를 나눠주면은 variance가 계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식 그대로 계산해 준 게 요 해당 라인이고요. 이 라인으로 계산하면은 각 프린시팔 컴포넌트별로 얼마만큼의 분산을 설명하는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 다음으로는 Let's generate some nice figures 그러는데 책에 나와 있는 피규어들을 좀 그려준 것 같은데 네. 이쪽 부분들에서는 네, 관심 있는 학생들이 그 한번 좀 그려보면서 학습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 네, 강의를 마무리하고 마니폴드 러닝은 다음부터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커널 PCA부터 진행시켜 보도록 하면은 we can consider kernel trick in PCA as well 해가지고 커널 트릭을 SVM에서 적용했던 커널 트릭을 PCA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저희 오리지널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어떤 또 다른 스페이스로 보내서 뭐 요게 또 다른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요런 또 다른 스페이스로 보내가지고 그 스페이스 속에서 PCA를 진행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PCA를 진행하면은 그 결과를 이제 다시 그 차원으로 보내는 약간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커널 PCA부터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예제 코드 진행해 보도록 할 테고요. 그래서 커널 PCA에서 예제 데이터로 make Swiss roll 데이터를 읽어와 줬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스 롤 데이터에 대해서 커널 PCA를 적용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커널 IPCA 이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여기서 n 컴포넌트는 2차원으로 축약시키겠다는 거고, 그리고 커널은 RBF 커널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RBF 커널 PCA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fit transform 사용해 가지고 X reduced 해서 2차원 데이터를 얻어주는 과정의 코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얻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코드, 요 세 번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커널을 리니어 커널도 사용해보고 RBF 커널도 사용해보고 시그모이드 커널도 사용해 본 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커널 PCA를 적용시켰을 때 스위스 롤 데이터를 커널 PCA 적용시킨 결과가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드는 요렇게 2차원으로 축약된 코드를 어떻게 3차원 공간으로 다시 돌려볼 수 있을까 하는 게 여기 지금 inverse transform 함수를 사용하면은 지금 저희가 축약시킨 원래 데이터가 3차원이었잖아요. 그래서 3차원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사실 지금은 RBF를 했는데 RBF 말고도 지금 다른 애들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은 요게 X reduced RBF로 했는데 여기 앞에 저희 X reduced RBF 말고 한 게 없었나요? 아, 요게 잠시만요. X reduced RBF. 여기 X reduced RBF가 잠시만요. X reduced RBF. 아, 여기 있네요. 근데 잠시만요. 여기 있다. 음, 서브플롯 132를 그러면은 요 부분을 조금 바꿔봐야겠네요. 어, 서브플롯 132가 RBF고요. 131이 리니어, 133이 시그모이달이니까 131은 if 서브플롯이 131이면 x reduced linear, lin은 x reduced로 해서 요걸 돌리고요. 그러면은 지금 x reduced lin이 요 리니어 커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lin 해가지고 지금 lin을 돌려보면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리니어 커널 사용해가지고 다시 축약시켰던 거를 3차원 공간에 다시 되돌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뭐 한 김에 시그모이달 커널까지 한번 더 해보면은 요거를 sig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시그모이달 커널을 돌려보면 어떤 식의 그림이 되는지도 이런 식으로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그 여튼 요 reduced 스페이스 같은 경우엔 RBF X reduced가 네, 2차원으로 축약된 거는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는 거고, 여기서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요 커널 PCA를 적용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좋을까, 어떤 거를 더 사용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커널 PCA를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이용해 가지고 모형이 피팅이 더 잘 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음, 이거 그 모형들을 평가를 해서 뭐 최적의 모형을 결정한다 뭐 요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요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LLE라고 해서 Local Linear Embedding이죠. 여기부터는 Manifold Learning Technique이에요. 그래서 요 전까지는 저희가 그 프로젝션 기반한 그런 방법이었다면 여기서는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을 뭐 어떻게 잘 찾아서 그 구조를 찾아내는 약간 그런 기법이고요. 그래서 요 LLE 같은 경우에 스위스롤 데이터를 지금 LLE를 적용해서 해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스위스롤 같이 마니폴드가 이렇게 독특한 구조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런 마니폴드 러닝 테크닉이 더 잘 동작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그 LLE를 활용하는 이 알고리즘에 관련된 건데요.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XIJ 그라는 그 점들에 대해서 그 점을 그 점 근방의 M개의 점들을 그 선정을 하고요. 그래서 그 주변 M개의 점들로부터 해당 점을 그 표현하는 요 웨이트들을 학습시켜요. 그래서 요 웨이트들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학습된 요 웨이트들을 잘 반영하는 2차원 맵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Z가 2차원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서 X는 그 뭐냐 다차원 공간에 있어요. 다차원 공간에 Rn 공간에 어떤 임의의 Rn 공간에 있는 그 점이라고 하면은 이 점들의 스트럭처를 이 웨이트로부터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G는 2차원 공간이에요. Z1, Z1, Z2 해서 2차원 공간인데 요 웨이트 아까 앞에서 학습한 요 웨이트들을 잘 반영해주는 G1, G2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G1, G2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그 LLE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나온 이 결과가 매번 조금씩 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LLE도 그렇고 TSNE도 그렇고 이런 마니폴드 러닝 기법이 약간 이런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Other Dimensionality Reduction Techniques인데요. 방금 전의 그 스위스 롤 데이터에 대해서 또 다른 기법들을 사용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건데 MDS 같은 경우엔 이것도 그 뭐냐 프로젝션 기반한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기법인데 역시 PCA랑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아이소맵이랑 TSNE는 마니폴드 러닝 잠깐만 아이소맵은 마니폴드 러닝에 기반한 거고요. TSNE는 약간 다른데 이것도 약 논리니어 디멘셔널리티 리덕션 기법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TSNE도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TSNE 요것도 좀 공부해보고 특히 TSNE가 좋은 게 뭐냐면 어떤 데이터의 클러스터가 있는 경우에 그 클러스터들을 잘 보여주는 방향으로 비주얼라이저를 해줘가지고 근데 보통 저희가 데이터 분석할 때 클러스터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클러스터들을 보여주는 게 되게 분석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TSNE를 사용해서 보여주면은 각 클러스터들이 잘 구분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TSNE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TSNE 같은 경우엔 뭐그 따로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뭐냐, 보여주지 않았던 예제 코드들을 또 남은 것들을 설명드리자면 마니폴드 러닝인데요. 마니폴드 러닝에서는 아무래도 스위스 롤 데이터가 적당하겠죠. 이 스위스 롤 데이터가 3차원 공간 속에서 특이한 마니폴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위스 롤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 스위스 롤 데이터를 지금 요 프로젝션 기반이랑 요 펼쳐주는 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살펴봤을 때, 요거는 그냥 그 데이터를 그렇게 만든 거군요. 이렇게 모조로 만든 거고, 프로젝션 시켰다기보다는, 네. 아무튼, 요 데이터를 프로젝션 시킬 때, 뭐, 이상적인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 밑으로 땅바닥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보여주면 이런 식이 될 거고, 펼쳐주면은 이런 식이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은 게 저희가 의도한 바겠죠. 그래서 마니폴드 러닝 같은 경우엔 이렇게 뭐 구부러진 그런 쉐이피어도 데이터들 간의 공간상에서 데이터들 간의 약간 연결성을 사용해 가지고 이 마니폴드 자체를 펼쳐 가지고 봐주는 약간 그런 쪽에 치중한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지금 네, 요거는 저희 지난주에 살짝 배웠던 건가요? 아무튼 마니폴드 러닝이 필요한 그 예제고요. 이거 마니폴드를 이렇게 나눴을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될 텐데 이럴 때는 마니폴드 러닝을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나을 거고 만약에 근데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은 마니폴드 러닝을 썼을 때 요런 상황으로 상황이 정리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 마니폴드 러닝을 써야 된다. 뭐 약간 요런 부분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커널 PCA는 설명을 드렸고 LLE 같은 경우에 로컬 리니어 임베딩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분인데요. 지금 역시 SK런에서 마니폴드에서 로컬 리니어 임베딩 요거를 불러와 가지고 피트레스 폼 적용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멀티 디멘셔널 스케일링, 아이소맵, TSN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제 코드들이고요. 여기서 TSN이 요거도 상당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들 있을 때그 클래스가 잘 구분되는 데이터를 2차원으로 시각화시킬 때 PCA나 다른 기법들 쓸 때 TSN이도 꼭 한번 써봐 주세요. TSN이가 그런 그 클래스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각 클래스들을 되게 잘 구분하는 방향으로 시각화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거 해보면은 TSN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데이터들을 적용한 다음에 제가 엠리스트 데이터를 다운을 받지를 않았었네요. 엠리스트 데이터로 뭘 한 부분이 있는데 예, 엠리스트 데이터를 받아오고 아마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엠리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그런데 지금 위에서 LDA 요거는 LDA 쪽인데 네, 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을 했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쭉 알아보고요. 네,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요 아래 부분이에요. MDS, 아이소맵, TSN이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LDA는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좀 살펴보고요. 지금 MDS랑 아이소맵이랑 TSN이 활용했을 때 그것들을 시각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더라 하는 그런 시각화 내용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